안녕하십니까. 빌딩의 신 박준현입니다. 오늘은 강남 4구 그 중에서도 강동구를 임장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4구라고 지금 강동구가 불려지기 시작한 건 불과 2,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2, 3년 사이에 강동구는 엄청난 변화를 하고 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어서 오늘 임장 지역을 강동구로 선택을 했습니다. 원래 여기 천호동이 이 천호 현대백화점이 오래되긴 했는데 저 지금 여러분들 저 위에 보이는 오피스텔들 있죠. 저희가 어디 자리냐면 미아리하고 똑같아요. 집장촌 자리예요. 천호동 옛날에 저 집장촌 자리입니다. 저 오피스텔 자리가.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서 보니 전부 이 모텔이에요. 말이 호텔이지 다 모텔들인데 10년? 15년 된 것 같아요. 그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아직 개발할 것도 많고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물건도 많은 지역이다. 왜냐면 이 지금 모텔들도 너무 오래된 데다가 장사도 사실은 안 되는데 이게 지금 뭐 당장은 매각할 그게 지금 계획들이 없으셔서 그런데 실제로 여기는 그 투자를 해 놓으시면 상당한 투자 가치가 앞으로도 있을 거다. 그리고 중요한 거 이 모텔들 호텔들이죠. 이런 자리들은 대부분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들이어서 여러분들이 지으시 그 재건축을 해서 밸류에드를 하시면 투자 가치는 훨씬 더 높아진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여기는 투자를 검토해 보시면 참 좋은 지역입니다. 최근에 지금 지어진 것들이 이런 것들은 전부 최근에 지어져서 10년 동안 정말 많은 개발이 이루어졌죠. 여기도 이 주변에 지금 보면 건물들이 신축 건물들이 되게 많아요. 신축하고 있는 건물도 많고 저 보시면 신축한 것들이 전부 모텔짜리였어요. 전부 모텔들이 하나씩 둘씩 없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 매각된 건물은 저거 최근에 매각된 게 저기 이 동그란 건물 있죠. 저 참 좋은 병원 요 광고파에 있는 요렇게 스타벅스 있는 건물, 그 건물도 작년에 매각이 됐죠. 최근에 여기가 지금 그 매각이 아주 많이 되고 있다. 매매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가장 재건축을 해도 어려운 게 이런 것들이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존의 용적률을 다 찾아 먹었는데 노후됐잖아. 이건 근데 리모델링 하기도 되게 어렵거든요. 하려고 하면 이거는 재건축하려면 용적률을 올려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재건축 이제 그 주상복합이 어렵다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사업성이 안 돼. 네, 사업성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인 부담금이 많은 거예요. 그러려면 이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하냐면 주변에 집값이 많이 올라야 돼요. 집값이. 그리해야, 그러니까 얘 신축하잖아요. 얘가 신축했는데 얘가 30평대가 20억이다. 근데 얘는 구축이어가지고 한 10억밖에 안 한다. 그러면 재건축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그렇죠. 내가 한 3억 정도 부담을 해서 그 신축급으로 바꾸면 쟤랑 나랑 비슷하게 맞춰준다 라고 하면 그렇죠. 예. 그래야 이제 그 사업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보면 재밌어요, 건물이. 근데 당분간은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겠지. 이게 지금 저기 지어지고 나면 이 주변이 이제 30평대도 여기도 20억대가 됩니다, 이제. 천호동도. 지금 제일 비싼 게 어디냐면 저 강동 레미안 팰리스가 제일 비싸요. 여기 강동역에 있는 거 보실 거예요. 제일 비싼데 저 강동 레미안 팰리스가 이제 강동구에서는 대장 아파트예요. 근데 거기가 44층인데 그 한 17억에서 18억 요 정도 해요. 그래서 그 아파트 이게 지금 지어지면서 이게 가격이 오르면 그 아파트가 먼저 20억을 찍고 이게 뭐 한 17, 8억 찍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아파트 가격이란 게 일단 가장 그 대장 아파트가 먼저 가면서 뒤에 이제 따라서 쭉 끌고 가니까 실제로 그럴 거예요. 그럼 제가 20억 정도 가면 얘는 재건축을 하게 돼요. 이제 그때는 사업성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는 이제 한 몇 개 층만 한 3개 층 정도만 증축하면 사업성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상업지구가요, 대표님. 약간 유동 없는 그 상업지구도 다 유동성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근데 유동성 없는 이면의 상업지구보다
3종 대로변에 있는 것 둘 중에 어느 게 더 괜찮아요? 그거는 위치별로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대치동, 대치동에 보면 요쪽 그 어중간한 9호선 라인이나 9호선 라인 쪽에 저기 뭐야 그 삼성중앙역 네. 요런 데 노선 상업지역 이런 데보다 대치동 대로변 사건이 훨씬 낫지. 예를 들면 그런 거야. 근데 이제 상업지라고 해도 역세권에 있으면 어찌됐건 그 사업용 건물이나 이 용도가 좀 다 바뀌어요. 그래서 많이 지을 수 있고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하면 또 오히려 그 상업지 땅이 더 나을 수도 있고,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사실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라기보다는 위치나 어디 그 저 입지에 따라서 뭐 상권도 마찬가지고, 뒤에 예를 들면 상업지인데 상권은 별로 없어도 주거가 꽉 차 있다. 방이동이 그게요. 방이역에 보면 뒤쪽이 전부 주거로 차 있다. 그러면 거기 상업지다. 그럼 메디컬 센터 지어주면 되잖아. 그럼 메디컬 센터 다 지어주면 거긴 대박이지. 실제 그런 거라고. 그래서 그게 뭐 상업지가 기구 아니다 이거보다는 가장 좋은 건 어디에 위치해 있어서 거기에 그 적정한 게 들어갈 수 있냐가 문제지. 여기 이제 여러분들 유동을 보면 유동 인구가 없을 것 같잖아요, 그죠? 엄청납니다, 여기 유동 인구. 이게 이제 옛날 재래시장 상권하고 기존에 이제 젊은 여기 천호 로데오 거리가 이쪽이거든. 아마 다 골목골목 들어가 볼 텐데, 여러분들 지금 땅 사러 오면 이쪽 안에 건물 사면 괜찮아요. 선투자에서 저 모텔들 저기 나오기만 하면 다 사면 됩니다. 저게 왜 모텔 부지가 지금은 당장 저기다 신축하기는 어려울 텐데 여기는 지구단위 안 묶여 있어요. 신축이 그래서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은 건물 보러 다닐 때 참고해서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물건 나왔다고 그냥 무조건 딱 가서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 건물을 살 때도 잘 사야 돼요. 이걸 사면 이 땅이 한 요 뒤에 요 반밖에 없으면 건물을 다 못 지어요. 이게 대지 경계에서 건축선이 5m 후퇴선이면 땅이 뭐 50평밖에 안 되는데 반이 날아간다고. 그럼 땅을 사도 건물을 새로 지을 수가 없어. 가다가 제가 시티빌딩에서 알려줄 텐데, 그래서 이게 아까 여러분들 건물 보면 건물 짓는 게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너무 검토할 게 많아요. 특히 건물은 그 공법 있죠? 공법을 꼭 공부를 해서 이거 비즈니스를 하셔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고 실수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고, 최근에는 지금 보면 물론 세금 문제도 좀 크게 얘기하시는데, 이 지금 그 지구 단위 계획이나 워낙 지금 재개발 이런 게 많아서 그런 것도 꼼꼼히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재개발 구역 같은 데는 규제들이 워낙 많아서 뭐 가능한 것도 있고 거래도 불가능한 것도 있고, 예를 들면 거기다가 뭐 할 수 있는 지분 관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게 까다로운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좀 검토를 해야 돼서 공부할 게 많죠. 여기가 이제 천호 로데오. 분위기가 약간 도남동 먹자랑 약간 비슷해요. 미아리 이런 데가 비슷해. 도남동. 근데 여기는 많이 바뀔 거예요. 도남동이나 수유리 이런 데하고는 좀 다르게, 이게 지역이 바뀌고 도시가 바뀌는 건 결국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연령대별로 막 나이가 막 60대, 70대 드신 분들이 많았다고 하면 지금부터는 이제 30, 40대가 들어오면 트렌드도 바뀌고 도시도 바뀝니다. 그래서 지역도 그래서 많이 바뀌고 상권도 조금씩 변화되고 그래요. 여기 로데오 상권은 목자골목이긴 한데 싸요. 일단 강남역이 한 반값밖에 안 되니까. 평당 얼마 정도? 여기가 지금 평당 한 1억? 1억 5천 요 사이에요. 상업지인데 강남역 가격으로 따지면 강남역 반도 안 되지. 강남역이 뭐 4억에서 7억까지 가니까. 근데 자본에 따라 다르긴 하지. 요 앞에 요게 들어오면 뷰가 완전히 바뀌어요. 요 지금 요 힐스테이트 들어오면. 근데 유심히 볼 게 뭐냐면 이 천호역하고 저 강동역 길동사거리까지는 메디컬 라인이라고 보면 돼요. 병원이 되게 많아요. 강동성심병원, 미즈병원, 남기세병원 해가지고
쭉 가시보면 요 대로변에 병원, 약국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강동 쪽에서 여기가 인구 밀도가 높아요. 강동에 인구가 많아요. 의외로 땅은 그렇게 넓지도 않은데 강동 쪽에 그 따닥따닥 인구가 많이 살아서 그렇기도 하고, 그 여기가 이제 옮겨오다 보면 거점마다 종합병원들이 있어요. 강남에는 뭐 강남 삼성병원, 세브란스 영동병원이 있는데, 저기 송파구는 아산병원 있고, 그래서 여기는 강동 성심병원하고 저기 고덕역에 보면 경희대 단방병원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강동구 쪽에 큰 병원이 이쪽에도 일부 있는 거, 그게 다 천호동이에요. 이제 잘 보시면 여기가 이제 로드뷰를 잘 봐야 되는데, 지금 저 시작 저기 현대백화점 쪽부터 제가 44층 이게 지금 42, 이것도 40층인가 그래. 전부 이런 고층 건물로 쭉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가 다 상업지여서. 이제 뷰도 많이 바뀔 거고, 저기 강동역에서 저 밑에 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근린 상업지역인데, 그 일반 상업지역하고 근린 상업지역은 용적률이 달라서 다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3종보다 나으니까 400%, 500%까지 올려줄 텐데, 제가 보기엔 지금 근린 상업지역까지 사면 돼요. 왜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께서, 왜냐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준다잖아. 그럼 당연히 거기는 800%까지 올려주겠지. 준주거를 500%를 올려주면 근린 상업은 당연히 800%까지 줘야 돼. 최소 600%까지. 그러면 지금 가서 사놓으면 되지. 특히 역세권이니까. 그래서 저는 투자한다면 선투자하는 게 맞다. 남들 다 할 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쪽 라인에 보면 근린 상업지역 대로변에 있어요. 그것들 투자해 놓으면 괜찮아요. 지금 이런 쪽들 보면, 이거는 이제 성내동인데, 이런 쪽들 보면은 그림을 그려보면 돼요. 이제 도시라는 게, 이게 큰 대형 고층 건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주유소가 있지만 뷰를 다 형성하잖아요. 거리 뷰를. 그래서 많이 바뀌어요. 많이.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겠습니다.